그나저나 이준석 대표 이제 오늘로 딱 일주일 됐습니다.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고 계속 밖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초선 의원들과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수영 컨설턴트 일부 초선 의원들은 대표적 사퇴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진전이 될까요? 대표직 사퇴는 안 할 거예요. 이건 이준석 대표가 하기 전에는 뭐 탄핵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 선거 포기하는 거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안 되는 것 같고 전 다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 전방에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 주말을 계기로 당내 우군 세력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 정도만 이제 뭐 이렇게 방어에 나서고 홍준표 의원 정도가 외곽 지원인데 지금 저렇게 초재선들까지 돌아섰다는 거는 당내 우호 세력이 사라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싸움을 윤 후보와의 싸움을 끌고 갈 동력이 전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금 언행으로 봐서는 이준석 대표 화해하거나 예. 혹은 그 수용해서 뭘 바꿀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김철근 정무실장하고 인터뷰를 네.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 없대요. 없었죠. 일부 윤 후보 측근들은 전화했을 것이다라고 안 주장을 했대요? 하는데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와요. 그래도 후보의 전화를 받으면 대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렇다면 저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윤 후보가 이준석 후보 대표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은 사라졌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말로 왜소해져 가지고 당 대표의 지금만 아주 수동적으로 가느냐. 이렇게 되면 저는 정치 식물 인간으로 갈 수도 있겠다 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 즈음에 출구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내 우군 세력이 다 사라졌어요. 현근택 대변인 보시기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없이 가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경쟁 후보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한테 대하는 것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분들도 보면 뭐 전화 한 번 했다. 아니면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통 아시겠지만 뭐 경쟁하던 후보들은 진짜 집에도 찾아가고 가서 뭐 아쉬운 소리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죠. 누구한테 아쉬운 얘기하는 것도.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굳이 뭐 왜냐하면 지금 당내 세력을 알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우호적인 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당대표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방송 언론에 나와서 여론에 호소하는 거였잖아요. 결국은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것이고 예. 지금은 이준석 대표도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 국면에서 뭐 자기가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거. 이준석 예. 대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를 붙잡거나 아니면 그 2030으로 대표되는 세력들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지혜 대표를 영입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을 때를 보면 약간 혁신 개혁도 있지만 2030 세대의 힘을 받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과연 이 선거를 칠 수 있겠느냐 이런 저는 좀 회의감이 듭니다. 예. 안철수 후보 요즘에 아주 몸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뭐 이런저런 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현근택 대변인, 네네.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랑 서로 교감이 있었을까요? 뭐 글쎄요, 그건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생각이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특히 안철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도성을 예전부터 대표를 예. 해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연대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저는 뭐 주변에 저희들 뭐 선거 같이 하는 분들 보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선거는 물론 뭐 1대1 대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항상 이 1, 2% 차이에서 당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도상으로 보면 김종인 총괄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다 안철수하고 구원이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하고 가기는 쉽지 않은 구도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도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이 있죠. 구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구원이라는 게 뭐 정치라는 건 가능성에 어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은 송영길 대표가 아무래도 좀 그 총대를 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생각은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연대를 한다 그러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예.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안철수 대표 반응은 관심 없다. 그리고 그러면 민주당도 정권 교체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최선 컨설턴트 보시기에 만약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본인은 항상 하는 얘기로 내가 정권 교체하러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만약에 본인이 지지율 1위가 나오지 않고 누군가의 단일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보시기에 어느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까? 뭐 당연히 야권이죠. 제가 한번 그 안철수 대표 압박 면접에 제가 그 면접관으로 제가 그러셨죠. 참여를 했었죠. 예. 한 달 전에. 그때 제가 또 돌직구를 한번 날렸어요. 대선 완주가 목표냐, 정권 교체가 우선이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양자를 택일해봐라 했더니 예. 고민하더니 그래도 정권 교체가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미추어 보면은 어제 송영길 대표 발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과의 합당이 이제 선언되는 그 시점에 사실 열린우리당과의 합당의 시너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어제 여론조사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밖에서는 아이고 위성정당 만든 정당이 이게 말이 되냐, 사과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 이제 안철수 대표 얘기를 꺼내면서 좀 약간 물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 중도로 나아갑니다. 그런 이제 쇼잉을 하는 것의 언급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상 그건 민주당의 그건 기대일 뿐이고 희망사항일 예. 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야권에서는 이게 파괴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윤 후보의 반등 모멘텀이 제가 보기엔 많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 토론도 안 하겠다 그러죠. 뭐 가족 리스크는 좀 일부 그럼 사과로 좀 멈췄다고 치더라도 그럼 윤 후보가 계속적으로 이제 뭐 올라갈 수 있는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권 교체 열망하는 정권 교체 지수도 55%에서 40%대로 내려왔죠. 당 지지율 떨어졌죠. 후보 지지율 떨어졌죠. 이 얘기 세 가지가 흔들린다는 건 구도가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윤 후보는 사실 위기 국면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틈을 사실 보니까 안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를 놓고 보니까 많이 윤 후보 지지율 쪽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만일 이게 두 자릿수가 된다. 그러면 단일화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흡수 합병의 것이 아니라 두 자리 숫자 대 만일 30%대의 박스권에 멈춘다면 여론조사로 그때 한번 오세훈 단일화듯이 붙어보자면 이 단일화 이슈가 블랙홀처럼 아마 모든 자잘한 이슈들 다 빨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상승 효과가 있죠.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1월 말이나 2월 초 선대가 2월 13일이 후보 등록일이니까 그 전에 아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재가 이거다. 근데 다만 그 전까지 이제 안 대표가 과연 지금의 추세, 지금 오름세인데 이것을 한 10%대까지 끌고 가느냐 그 여부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 지금 어저께 또 그 김민전 교수가 이제 경희대 교수가 예. 합류하면서 뭐 안 대표 멘토니까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그런 지금 해석들 굳이 한 사람의 선대위장 합류를 가지고 단일화까지 놓고 본다는 거는 바로 지금 야권에 지금 어디에 지금 시선이 꽂혀 있는지를 저는 반증해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맨 처음에 무시 전략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별로 그렇죠. 뭐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 조사에서는 7% 이상까지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 무시 전략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이제 정치적으로 가장 성공했을 때는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예. 때고 그 국민의당 분들이 대부분 호남 분들이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민주당 나갔던 그런 분들 뭐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 다 들어와라.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분란의 씨앗이긴 해요. 호남에서는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야당하고 가까웠지만 그런 분들이 사실은 다 안철수 대표랑 같이 정치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있는 분들이 다 결합한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도 본인이 정치적으로 같이 했던 어찌 보면 동지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리고 사실은 제3의 후보인 경우에는 항상 뭐 연대나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단일화 뭐 연대 얘기하는 순간 지지율 빠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공통점으로 찾아본다 그러면 저는 뭐 민주당하고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 두 자리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안 대표가 지난주 TK하고 PK를 3박 4일 갔다 왔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안 대표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층 흔들릴 때 보수의 심장으로 가겠고 자기 진영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그렇게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